네, 안녕하세요. 예, PT 시험 연구원 이성원입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이 고분자 쪽 관련된 분들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추후에 뭐 발표 이후라든지 아니면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분해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생분해 고분자, 그리고 뭐 환경, 그리고 국내에는 어떤 인증이 있는지, 그리고 인증에 관련해서 어떤 환경에서 시험을 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만 갖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환경, ESG, 뭐 탄소 중립, 뭐 탄소 저감 이쪽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 PLA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문제와 연결돼 있고, 뭐 PBAT 그리고 PBS 같은 경우는 석유, 그리고 이런 생분해성 고분자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또 경제 쪽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돼야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식량, 그리고 석유, 그리고 경제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까 뭐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많이 뭐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정책 방향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생분해 분야가 따로, 그리고 리사이클 분야 따로.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가 좋다 나쁘다를 조금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을 쓸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생분해성을 쓰고, 그리고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리사이클을 쓰고, 각 분야에 대해서 각각 장점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 방향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생산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가장 유럽에서 많이 뭐 선두주자로서 계속 이끌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분해성 인증을 받았을 때는 뭐 베네핏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생분해성 인증을 받았을 때 뭐 수출이 어느 정도 수출 수입이 가능해지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해보았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적인 뭔가 환경부 쪽에서는 조금 지원이 조금 낮아진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좀 간단한 바이오매스라든지 아니면 리사이클 쪽에 많은 과제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생분해 수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로 현재 뭐 PBAT라든지 뭐 PBS, PLA 등 많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추세고, 앞으로 이런 국산화된 수지들이 나올 경우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다 보니 앞으로는 생분해 수지가 계속 나올 것이고, 이런 수지가 나왔을 때 선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분해 고분자 같은 경우는 특정 환경에서 분해가 되는 고분자입니다. 가끔 바이오 베이스드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생분해 고분자 안에 바이오 베이스드가 있고, 바이오 베이스 안에 생분해 고분자가 있습니다. 이런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생분해 고분자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베이스로 하셔도 되는데, 예전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립이 돼서 이제는 이런 바이오 베이스와 생분해 고분자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좀 없는 것으로 저희 최근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화 반응, 생물 절단, 동화작용, 광화작용. 이 대부분들이 현재 미생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열화 반응과 생물 절단 같은 경우는 고분자의 그 유리전 이온도, 결정화도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도 시간 같은 경우는 유도기 부분에서 이제 열화 반응과 생물 절단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인증 같은 경우는 45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결정화도라든지 유리전이 온도가 높다면은 45일에는 조금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촌진흥청의 단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분해성 고분자는 많이 아시겠지만 천연물계 그리고 미생물계, 식물계, 석유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친 PGA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고분자는 맞지만 이 생분해성 고분자를 분석하는 시험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생분해성 고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퇴비에 묻어서 나오는 CO2 발생량을 측정을 하는데 PGA 같은 경우는 퇴비에 묻었을 때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토양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화가 돼 버렸을 때는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생물 활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분해 고분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시험과는 조금 맞지 않는 고분자로 볼 수 있고 퇴비화 이외에 다른 수계라든지 일반 토양에서는 그래도 퇴비보다는 들어가는 시료 양이 적기 때문에 생분해성 고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다음은 생분해성 고분자의 종류인데 이것은 분류를 유럽에서 한 분류입니다. 유럽에서 한 분류인데 여러 가지 고분자가 있는데 가장 공통점 같은 경우는 퇴비화해서 우선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퇴비화해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PBS가 해양에서는 안 된다고 분류는 돼 있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PLA 같은 경우는 일반 토양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특정 균을 통해서 분해가 된다면은 일반 토양에서도 PLA가 어느 정도 나중에는 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닌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는 분해가 조금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리그닌 같은 경우는 현재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바이오 베이스 쪽으로 현재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해외랑 국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다음은 생분해도 측정 환경인데 크게 육상과 해양 수계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화된 퇴비화 조건, 그리고 일반 토양, 그리고 혐기 조건이 있고 수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 호소, 그리고 해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퇴비화 조건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도 분석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퇴비화 시설이 현재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정책을 크게 못 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경우는 멀칭 필름 조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석이고 그리고 혐기 매립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혐기 시설을 통해서 에너지화하는 부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계면활성제 쪽으로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주축 부서가 이제 일반 호소나 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고 이제 해양 쪽은 해수부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서로 코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는 부분이 해양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해양에 맞춰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분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하천 호소에 있는 규격 그리고 해양에 있는 규격이 있고 현재 인증은 이제 두 가지가 유럽에는 다 있지만 국내에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 생분해 인증 같은 경우는 ASTM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ASTM에 나와 있는 미생물 중에 국내에는 주스터란 규격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활용하기 어렵고 다른 규격의 ISO의 18830, 19679 같은 경우는
현재 퇴적물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취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얘네들의 용존 산소라든지 아직까지는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인증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EL724라는 인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정 자체가 2003년 1월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45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45일에 표준물은 70% 이상 그리고 표준물 대비 60% 이상이라는 그 패스라는 기준이 있는데 20년 전에는 거의 그 PLA 순수 PLA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45일에 60%를 뭔가 새로운 물질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컴플레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조금 업체들의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 12월에 한번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식물체 독성 그리고 일반 토양 조건 이 두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EL724를 받기 위해서는 중금속 함량이 기준 이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5일 표준물 대비 60% 이상 그리고 180일 이내에 표준물 대비 90%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 들어간 일반 토양 같은 경우는 ISO 17556이라는 시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양 조건인데 기준은 24개월 이내에 90% 이상 분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체 독성 같은 경우는 OECD 20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랭크 대비 발화율이 90% 이상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블랭크 대비 건조 중량 90% 이상이 됐을 때 이 퇴비에서 실험이 끝난 잔유물에 대한 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록서에 나와 있는 동일 재질 실험이 있는데 동일 재질 실험은 열 분석 그리고 용출법 그리고 NMR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그 인증받았던 물질과 동일한 물질인지 아닌지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만약에 동일한 물질이라면은 예전에는 생분해성을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인증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퇴비화도 이제 산업용 퇴비화 그리고 홈 퇴비화 그리고 토양 그리고 혐기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은 홈 컴포스트들이 최근 많이 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와 유럽이나 이 AS 표준 같은 경우는 호주 표준입니다. 근데 국내와는 약간 생활 주거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적용하는 데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 조건 같은 경우는 퇴비와 같지만 이제 온도 조건 자체가 상온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해되는데도 1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 같은 경우는 EN1343이라는 규격으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EN1343 같은 경우는 패키지 규격인데 유해 원소 함량, 한마디로 중금속 함량이 이 기준의 이하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생분해도 같은 경우는 퇴비화 조건이 180일 이내에 90% 이상 그리고 표준물도 90% 이상이 돼야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45일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붕괴도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변화를 보는 부분이고 12주 이내에 5mm, 2mm 시부를 90% 이상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12주라는 기준은 그 인더스트리얼 그 퇴비화 시설에 이제 퇴비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12주이기 때문에 이 12주로 둔 것이고 그리고 이 붕괴가 끝난 잔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EN1343이 부록서 2를 통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발화율이 90% 이상 그리고 바이오매스 중량이 90% 이상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패스가 돼야지만 OK 컴포스트라는 그 퇴비화가 된다라고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N17033 같은 경우는 멀칭 필름에 대한 부분이고 유해 원소 함량 그리고 생분해도는 토양 조건
그리고 식물체 독성은 OECD 208. 이 세 가지를 갖고 실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패스가 돼야지만 OK 소일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다른 부분은 이제 퇴비화 조건이 가속 조건이기 때문에 기간이 180일이고 일반 토양 같은 경우는 상온 조건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90%로 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없는 이제 생분해성이 이제 호소, 하천 이런 부분이고 여기서도 유해 원소 그리고 ISO 14851, 14852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퇴비화 조건과 동일하게 CO2 발생량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56일에 표준물 대비 90% 이상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퇴비화 조건 같은 경우는 퇴비 안에 이제 일정한 고분자를 묻었을 때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이 있습니다. 이 이론적 CO2 발생량 대비 실제 CO2 발생량을 통해서 생분해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물 같은 경우는 셀룰로즈를 사용하고 있고 셀룰로즈의 경우 180일이면은 거의 90%가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물 대비 90%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생분궤도 시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생분궤도의 경우 퇴비를 만들 때 같이 시편을 통해서 넣어서 물리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를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PLA 같은 경우는 퇴비화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4주 정도, 길게는 8주 안에 보통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PBAT 같은 경우는 거의 12주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식물체 독성의 경우 이 붕괴가 끝난 후 퇴비에 대한 이제 독성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발화율과 바이오매스 중량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혐기 조건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 발생량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이 장비는 도입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시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계 생분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헤드가 있는데 헤드 같은 경우는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CO2 발생량으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을 하든지 환경은 다르지만 생분해도를 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